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오는 2024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피파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오세훈 선수가 아산 프로축구단이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선수는 축구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종 지역 청소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달 동안의 협상 끝에 최종 마무리된 건데요. 축구종합센터는 오는 2024년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원했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유치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세 차례에 걸친 심사와 2달간의 협상 끝에 대한축구협회와 최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훈련과 지도자 양성, 심판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축구종합센터는 직산읍 가산리 일원 4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축구장 12면과 소형 스타디움, 축구 박물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1,100억 원을 투입하고 대한축구협회는 458억 원을 부담합니다. 또 천안시는 센터 주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입장휴게소 뒤편으로 하이패스 IC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센터 내 모든 식재료를 지역 농산물로 구매하고 천안 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도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꼭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때는 정말 멋있는 그런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멋진 그런 체육도시로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천안시는 곧바로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1년 3월 착공, 2024년 1월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피파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이자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공격수인 오세훈 선수가 티브로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오세훈 선수는 아산 축구단의 존속을 위해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여 축구 붐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의 공격수 오세훈 선수. 아산의 축구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역 프로축구단의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존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축구의 열기 그리고 축구의 열광 그리고 축구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존속을 위해서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충실하게 해주셔서 꼭 존속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선수는 자신의 역할은 경기력과 팀 성적을 올려 축구팬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산팀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경기장 안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팬들을 모으고 나서 이제 그런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14,000여 명이 참여한 시민구단 창단 지지 서명과 프로축구선수협회 지지 선언에 대한 감사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세훈은 또 울산현대 유스클럽 출신답게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U20 월드컵의 성과 또한 프로 유스팀의 영향이 컸다며 유소년 선수들의 진로와 축구 발전을 위해 프로 유스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갈 수 있고 다른 유스 고등학교 갈 수 있지만 이제 존속을 해서 프로 유스 선수들이 프로로 올라와서 또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이면 정말 더욱더 발전도 되고. 오세훈 선수가 출연한 시사토크 견제구는
오는 10일 오전 8시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9월 1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출장에 나섭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항주 임시정부 청사와 김구 선생 피난처 등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독립기념관과 이동영 기념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장 목적과 출장지 선정 등을 심의했습니다. 코리아텍 학생들이 지난달 31일부터 라오스 현지에서 IT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리아텍 학생들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뻥캄 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조립과 로봇 제작, 동영상, 웹사이트 제작 등 IT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0일간 교육 봉사 후 오는 1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오토바이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항목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입니다. 경찰은 지난 2달 동안 262건을 적발했고 앞으로도 화물차 불법 행위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아산 지역 자원봉사단체인 따사모가 탕정면 주민자치회에 칫솔 1,000개를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한 칫솔은 각종 지역 행사 때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예정입니다. 따사모 봉사단은 평소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내 농식품 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8월 20일까지 온라인 마켓 입점 등을 희망하는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 지역 청소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 세종시가 전용 공간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 고운 청소년 센터입니다.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보드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럿이 모여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배우기도 하고 노래는 물론 게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한 전용 공간인 겁니다. 노래방이나 뭐 젠가 이런 것 등등 많아져서 뭔가 초중부나 뭐 중등부 이렇게 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 지역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5만 9천여 명. 2년 전에 비해 1만 2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 시설은 조치원 2곳과 세롬동 1곳뿐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6일 고운 청소년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내년 9월에는 아름동의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가 개관합니다. 신도시에서만 각 생활권별로 모두 7개 청소년 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면 지역 역시 부광면과 전동면에 내년까지 청소년 문화센터가 각각 들어서게 됩니다. 청소년 시설은 여가나 문화활동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청소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그 공간을 찾아가서 문화, 예술 및 청소년 여가 활동 등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청소년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면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간을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공동주택 입주와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을 강화합니다. 우선 시는 품질 검수단 운영 횟수를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고 층간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제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2차례 불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수단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 예정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철근 탐사 측정과 층간소음 측정, 라돈 측정 등을 위해 전문 장비를 투입하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 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주는 시민안전점검 청구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 시설은 단독주택이나 마을회관,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현장 방문 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해소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는 시설관리 주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대규모 사업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바뀐 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뀐 집원 찾기 안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안내 서비스에서 시민들은 개발지역 내 토지 거래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종전 집원의 지목, 면적 등 토지 정보와 개별 공시지가 등을 일일이 시청에 문의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내 하나의 필지에 존재하는 4가지의 집원과 토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바뀐 집원 찾기 인터넷 안내 서비스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최근 충청권에 확산되고 있는 A형 간염 대응을 위한 유료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가 있는 시민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찾으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은 항체 검사 없이 접종이 가능하고 만 40세 이상은 항체 검사 결과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접종 비용은 세종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김장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체중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어봅니다. 버클을 채우고 꼬리끈을 단단하게 조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도 배워봅니다. 갑자기 쥐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피치 못하게 지금 수영을 못하거나 멀리 떠내려갔을 경우 요 호루라기를 불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알려준 대로 침착하게 가슴을 눌러줍니다.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도 함께 배웁니다. 여름철을 맞아 세종시에서 진행된 물놀이 안전 캠페인입니다. 여름철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필수입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입을 때는 헐렁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특히 조끼가 위로 벗겨지지 않게 도와주는 꼬리끈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파도가 치거나 이렇게 물이 좀 물살이 센 곳에서는 구명조끼가 위로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끈을 긴 끈을 2개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끈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영장과 같은 물놀이 시설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만큼 맨발보다는 마찰이 있는 아쿠아 슈즈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지 말고 몸이 추우면 물 밖으로 나와 쉬어야 합니다. 요즘은 가나 실내 수영장 같은 데는 이제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맨발로 하는 것보다는 아쿠아 슈즈, 좀 약간 마찰이 있는 아쿠아 슈즈를 신고 활동을 하시는 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섣불리 물에 들어가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명 튜브나 물에 잘 뜨는 사물을 던져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세종축제의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세종축제의 의미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로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이 지원됩니다.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5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대형 상가 등의 사용 승인으로 지난해보다 17.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등의 건축물로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용카드 결제나 전화 ARS 납부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무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만 15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한두리교 및 자전거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초중급반으로 나눠 자전거 타는 법과 도로주행, 자전거 정비 등으로 실시됩니다. 신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 시간은 세종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현대펜스개발에서 철제 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91-588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온 오토에서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939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얄맘에서 산모 도우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722-994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허니드림에서 버섯 재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2216-931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에서 식품 가공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05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일산업에서 금속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792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마젠에서 화학물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52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